자, 이제 10번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는 아까 방금도 또 9번에서 진행을 했던 창내고자가 나왔고요. 나는 앞에서 했던 시어머니, 며느라긴 아빠 뭐 그 내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글로 더 많이 좀 번역이 된 작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품인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다르니까. 자, 시어머니, 며느라긴 아빠, 부엌 바닥을 부르지 마시오.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값으로 쳐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 난 것 같이 아주 무서우신 시아버지. 볕쬐은 쇠똥같이 말라 빠진 시어머니. 3년 결은 망태에 새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당피 같은 밭에 돌피난 것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필똥만 두는 아들 하나를 두고 기름진 밭에 맹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가 나쁘다고 하시는고 이렇게 했죠. 자, 갑니다. 10번 문제.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래. 자, 1번 설득적 어조로 마음에 쌓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설득적 어조가 가에 나타나 있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쌓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한다? 뭐 이거는 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설득적 어조가 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조는 설득적인 어조로 마음에 쌓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마음속에 답답한 심정이긴 맞는 것 같아. 그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지금 너무 구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설득적 어조로 어머님 저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뭐 이런 어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화 형식을 통해 상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둘 다 대화의 형식인가요? 대화의 형식이 아니죠. 대화의 형식은 쌤이 늘 이야기하지만 속미인고 혹은 아까 그 동남지 사오 뭐 그거 있었죠. 덱드라 동남지 사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자 둘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 민요 있죠.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고 뭐 그 작품 있어. 그거 같은 경우에 사촌 동생이 질문을 하고 이제 사촌 형님이 내가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막 서술을 합니다.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형식이 맞죠. 하지만 이 작품은 지금 화자가 둘이서 대화를 한다? 대화의 형식이다?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일한 시구를 반복을 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 있죠. 창내고자 반복됐고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도 역시 중장에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낸다는 표현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 부분에 과연 동일한 시구 반복이 있느냐 이거죠. 나는 전혀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3번도 공통점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4번 여러 대상을 장황하게 열거를 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 보시면 중장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풀조기 등등등 해서 막 장황하게 열거를 했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보시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아들 등등등을 지금 여러 대상들을 막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해학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둘 다 4번은 동일하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요. 5번에 상반된 소재를 동원을 하여 삶의 고통이나 서러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와 나 둘 다 상반된 소재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에 가의 화자와 창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 화자와 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며느리가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되게 참신한 문제네요. 그걸 한번 감상을 해보자. 이때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1번. 가는 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음을 볼 수 있군. 아, 정답이 1번부터 딱 나와 있네요. 맞죠?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뭐 그 시대의 며느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짜증나. 너무 답답해. 그래서 창문을 내겠어 라고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럼 2, 3, 4,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가는 나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 지금 여러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아들, 뭐 다 식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새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전혀 아니죠. 특히 가나 시조는 어차피 외로움과는 관계가 없고 답답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이런 내용인 거잖아.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틀렸다고 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모두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청산별극이야?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현실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 도피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와 나 모두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가 작품에서 지금 화자가 왜 답답한지, 답답함의 이유,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죠. 5번에 가와 나 모두 원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제시했죠. 시어머니야. 하지만 가는 제시했습니까? 뭐 때문에 답답한지, 누구 때문에 답답한지 이런 내용이 1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뿐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2번에 가와 보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와 오랜만에 정석가 나왔습니다. 정석가 수업을 하신 친구도 있고 쌤하고 아직 안 하신 친구들도 있는데 정석가를 보시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야지만 내가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이더라? 어쨌든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전문이 아니고 일부분이거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이 뭔지 알죠? 그 딱딱한 암석 중의 일종인데 좀 값어치가 있죠. 좀 보석 같은. 근데 그 딱딱한 옥으로 연꽃을 새긴대. 이거조차 일단 조금 힘든 일이 되겠죠. 어쨌든 새겼는데 그 연꽃을 가지고 말이야 바위 위에 접을 붙인대. 접을 붙인다는 건 여러분 그 나뭇가지끼리 접붙이기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또 학교에서 해보거나 중학교 때 해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생물끼리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물끼리 나뭇가지에 접을 붙이면 잘라낸 나뭇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뭐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요. 어쨌든 간에 그건 생물이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미 무생물이죠. 바위 무생물이야. 근데 그걸 접을 붙여? 접을 붙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접을 붙여서 옥으로 만든 연꽃이 3동이 피어야만 그랬어. 자, 3동이 피어야만 3동 여기서 이 3동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는 꽃이 말이야 막 많이 자라나가지고 여러 송이가 피어나서 새 다발 꽃다발이 3개가 되는 거야. 그 3다발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3동 겨울 중에도 가장 추운 겨울인 거야.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꽃이 피어나야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가 됐든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다 갖춰져야지만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유덕하신 님과 내가 이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님과 이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됐죠? 자, 이 작품 경우에 이제 봅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가가 창내고자인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드러납니까? 가슴에 창낸 게 지향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보기도 안 되고
가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랬는데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는 의문문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므로써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변화주기를 통해서 결국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서리적 표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가도 없거니와 나에서도 전혀 서리적 표현이 없죠.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이 보여야 돼요. 전혀 없습니다. 안 되고요. 자, 한번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답이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정석과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즉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이별하지 않을 거야, 이별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창내고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람의 가슴에 창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을 낼 수는 없어, 불가능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무 답답해서 창을 내고 싶어 라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에 명령형의 문장을 제시를 하여 청자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명령형은 뭐뭐 해라 이거잖아. 가와 보기에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일절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4번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작중에 청자를 설정을 하여 화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어. 청자가 일단 있겠습니까? 보기의 정석가는 뭐 님을 청자로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약하지만 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창내고자 같은 경우에 청자가 있느냐 이거야. 청자가 누구야? 창이야? 뭐 암돌적이 수돌적이야? 아니죠. 그래서 청자 설정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쌤 말이 좀 빠른가요? 자, 봅시다. 아까 했던 거네. 두꺼비 파리를 물고 요거 두꺼비 파리를 물고 도우미에 치달한 자 요 작품이었고, 나시조는 또 오랜만이네요. 님이 오마 학원을 요거였죠.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해서 난리를 치고 님인가 해서 쫓아갔더니 안와 님이 아니라 주출이 3대였네. 뭐 요런 내용이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결국은 적절한 것을 찾아보아라.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시조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는 대구법이 아예 사용되지 않죠. 맞죠? 나는 거기 중장에 곰비, 김비, 님비, 곰비, 전방, 지방, 천방 요 부분이 대구법에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만 해당하는 거고 가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나는 반어적 표현으로 정서 부각이 맞죠. 어디냐면 그 중장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주출이 3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살뜰이도 나오면 뭐라 그랬어? 잘도 날 속였구나 하면서 그거 얘기했잖아, 쌤이. 시험지, 막진 시험지 갖고 왔는데 엄마가 아유, 우리 애기 공부 잘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반어법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에 해당이 되느냐? 가는 반어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공통점이 아니다. 나만 해당된다. 1번, 2번 다 지금 나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3번 상황을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맞죠? 가도 보시면 두어미에 올라가 있던 그 나쁜 두꺼비가 넘어져서 막 이렇게 다쳤는데도 허세를 막 떠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나시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 사랑하는 님이 왔다고 해서 그 난리 법석을 피우고 뛰어갔는데 님이 아니었어. 자, 이런 것도 역시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여 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석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와 나는 둘 다 해당이 없죠. 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 내적 욕망이 뭐가 있을까요?
보기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4번 안 되겠습니다. 자, 5번.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결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의적인 거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의적인 거는 반대말이 직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의적이랑 같은 거는 우회적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우의적인 것도 돌려 말하는 거고 우회적인 것도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화, 이건 이제 한자가 다릅니다만 우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이야기를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화적이다라고 하면 동물이 등장을 한 상태에서 우의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로 알아두시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가는 우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맞죠. 두꺼비, 파리, 백성골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 우의적인 게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4번이에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3점 이랬네요. 난이도가 좀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나오고 3점이라고 하면 약간 긴장을 하고 겁을 먹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보기가 있단 말이지. 그죠? 이 보기가 있는 문제가 오히려 읽느라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는 있으나 이걸 읽음으로써 앞에 해석이 훨씬 쉬워지고 빨라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쌤이 모의고사 풀이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잘 활용을 하면 문제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기 보세요. 가와 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구조상 기역에서 미음과 A에서 E는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대응이 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더라. 자, E는 가는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이야기한 작품이고 나는 오겠다곤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은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1번. 기억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A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기억이 뭐였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비판의 대상이 맞죠. A는 님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님이기 때문에 그리움의 대상 맞죠. 자, 이번에 니은이 거만함이 반영된 것이라면 B는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이다. 니은이 뭐냐면 건넌 산을 바라보니야. 건넌 산 바라보니. 자, 그거는 두꺼비가 파리를 딱 입에 물고 두어미에 앉아서 경치 구경하는 거죠. 아, 좋다, 나 배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만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B에 보시면 B도 역시 건넌 산 바라보니야. 그럼 이건 뭐야? 님이 오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대문에서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 맞습니다. 2번도 맞네요. 그럼 3번에 디귿이 시적 대상의 심리라면 C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다. 디귿이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란 거잖아. 백성고를 봐서 깜짝 놀란 거니까 심리 맞습니다. C는 저야 님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착각을 한 거지만 어쨌든 저기 님이 왔다 라고 화자가 생각한 거네요. 맞네요. 4번에 리을이 성사를 유도하는 소재라면 D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다. 리을이 뭐냐면 두엄이야. 두엄이 성사를 하게 되는 소재냐?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 자, 이게 이제 리을이 두엄인데 두엄은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 두엄은 두꺼비가 깔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꺼비가 이거 다 내 거, 뭐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두엄은 보통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그 두꺼비가 부정하게 얻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파리들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내 재물을 쌓았지. 뭐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엄이 성찰을 유도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근데 D는 주출이 3대였어. 주출이 3대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 이건 맞네. 그죠? 하지만 여기 4번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다.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5번. 미음이 자신을 합리화한 표현이라면 미음이 뭐냐면 종장 전체야.
모처라 날쌘 나이니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요거였고요. 2는 모처라 밤일새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남 웃길 뻔하게라 요겁니다. 미음은 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장성세를 포기하지 않은 두꺼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2는 어때? 자기 스스로 비웃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밤이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아주 그냥 남들이 날 비웃을 뻔했네 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니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보기가 있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네요. 자, 마지막 15번 대미를 장식할 시조의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좀 창의적인 문제라고 해야 할까? 자, 다행히 지금 여러 지문이 섞여있진 않네요. 그죠? 두꺼비 하나밖에 없어요. 무려 11년도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문제가 되겠네요. 정말 이제 오래됐네요. 쌤이 벌써 이제 강의를 한 게 정말 오래됐거든. 그래서 이것도 쌤이 수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기억이 안 나. 10년 돼서. 자,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꺼비와 파리와 백설공굴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마우스 여러분 마우스를 쌤이 몇 개를 해먹을까? 인강을 하면서 몇 개를 해먹을지 지금 됐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떨어진 걸 마지막이라고 믿으며 볼게요. 자, 가의 두꺼비, 파리, 백성골. 자, 두꺼비와 파리와 백성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전에 처음에 아까 수업할 때 이야기했듯이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의미를 합니다. 파리는 불쌍한 우리 백성. 백성골은 더 탐관오리보다 더 높은 중앙관리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꺼비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 공무원, 뭐 7급, 9급 같은 그냥 공무원이고요. 동사무소 직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백성골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꺼비와 파리와 백성골을 관계를 도식화시켜보자라고 한다면 힘이 가장 약한 건 파리겠죠. 백성골. 그 다음에 힘이 센 건 두꺼비겠죠.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센 건 백성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 2, 3, 4, 5번 중에도 이 대상들이 이렇게 도식화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닭은 떼를 날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와 말은 큰 구실을 맡겨 다 기름직하거니와 다 기를만 하되 이 동물들은 저 매는 꽁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지금 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이야. 닭하고 개 초장만 봐도 보시면 닭은 지 할 일을 하고 개도 얘와 특별히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개도 그냥 지 할 일을 하는 예쁜 가축일 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닭과 개의 위치는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꽁만 지금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꽁은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전혀 위에 도식화가 맞지 않겠죠. 자, 그럼 2번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아까 우리 했던 거다. 맞죠? 지금 그러면 일단 초장에서 이미 까마귀하고 백로하고 어때? 반대돼. 사이 안 좋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요거하고 지금 안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너뿐인가 하노라? 너는 백로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가 안 맞는 게 되겠습니다. 3번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자, 나비 그냥 일반적인 나비고요. 범나비는 호랑나비를 말하는 거겠죠. 나비도 청산 가는데 범나비 너도 가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나비와 범나비는 현재 같은 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도식화가 된 다음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가서 자고 가자. 자, 꽃은 얘네들이 중간에 쉬어가는
뭐 중간 쉼터라고 해야 될까? 청산에 가는 길에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양만 내고 싶어해. 자, 그 다음 4번. 벽오동을 심은 뜻을, 내가 벽오동을 왜 심었느냐면 봉황 올까 하였더니 벽오동을 심으면 봉황이 올까 하여서 내가 심었는데 봉황은 아니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오작이 별볼일 없는 낮은 거고 봉황은 더 높은 대상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동자야 오작을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동자는 또 얘네랑은 별개로 그냥 오작을 쫓아내는, 오작을 날려버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역시 얘도 이것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볼게요. 장공에 떴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가 될까 하노라. 이랬어. 자, 지금 보시면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뭐야?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쥐가 되겠죠. 그럼 쥐는 솔개보다 약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을 멀리서 봉황이 본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래. 즉 봉황은 솔개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참 쉽죠? 바바저씨 마냥 참 쉽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꼭 미리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봤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인강으로 지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 상황이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는 쌤이 문자로 연락을 따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